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캠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무실무인데 이제 소득세 부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 시간 했던 내용, 판서 했던 내용을 우리 회계의신 카페에 올려놓은 거 그걸로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 이어나갈 겁니다. 일단 계속 판서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건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어서 쌤이 회계신 카페에 자료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꼭 다운 받으시고 그거 가지고 쌤이 지금 하는 내용 그대로 밑줄 그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 했던 건데 빠르게 복습하고 지도 나올 거예요. 자, 먼저 소득세 기본입니다. 자, 그 다운 받으신 자료를 보고 밑줄을 그으시면 됩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소득세는 개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라고 했어요. 개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득세 자 볼게요. 밑줄 그어볼게요. 소득세는 뭐다? 개인들의 소득. 자, 얘는 좀 서투네요. 자,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했어요. 뭐가 있었죠? 그 이외에 그렇죠. 법인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그래요. 부가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득세니까 개인들의 소득, 얘는 법인들의 소득이었어요. 법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부가세는 뭐였어요? 부가세는 지출할 때, 돈을 지출할 때 내는 세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됐었죠? 그렇죠. 총 6가지의 종합과세. 요거는 네, 종합과세되는 소득이었고, 여기 퇴직과 양도는 별도로 뭐였죠? 그렇죠. 분류과세되는 소득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일곱, 여덟 이렇게 총 8가지의 열거된 소득, 그렇죠? 8가지의 열거된 소득, 그리고 8가지 중 열거된 소득으로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쭉 갈게요. 자, 우선 한 거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 내야 되냐?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돈 벌면 내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가 누구냐? 거주자라고 했고, 거주자는 누구였다? 그렇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국내의 주소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소가 있으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고, 그 이외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죠. 거소, 머무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국내외에서 번 돈, 국내에서 벌든 외국에서 벌든 다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 했고, 그 이외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비거주자다라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넘어갔고, 자세한 건 저번 시간 했어요. 자, 과세 방법, 세금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과세, 세금을 매긴다라고 했었고, 세금을 매김. 어디서 매겨요? 정부에서 세금 매기죠? 자, 세금을 매긴다. 자, 과세 단위는 소득세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인위적 다리이고, 개인별로 하는 게 원칙이고, 부부나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밑줄 그어두시고. 자, 종합과세랑 분리과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종합과세가 중요하고, 분리과세도 중요합니다. 자, 종합과세는 총 6가지 소득. 그쵸? 6가지 소득. 여기 있네요. 6가지 소득 모두 합산. 여기까지 밑줄. 누진세율로 한다. 이 누진은 몇 프로? 6%에서 42%까지 적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분류과세는 종합과세랑 분류하기 위해서 만든 과세니까 별도로 한다. 2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2가지. 이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했었고, 분리과세는 일일이 조그만 돈까지 전부 다 세금대로 가기 불편하니까 알아서 원천징수에서 끝내겠다. 납세 의무를 종결하겠다. 세금 내려오지 마라. 이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복권 당첨 소득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원천징수. 자, 원천징수는 뭐였냐? 미리 떼간다 라고 했었죠? 미리 떼간다. 자,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 사장님 입장에서 알바할 때, 사장님 입장에서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납부할, 그렇죠? 지급받는 자가 납부할 세금을 일정 정도 미리 뗀다, 미리 뗀다. 이게 중요하죠?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라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시험에 나오겠네요. 탈세를 방지하는 목적. 왜? 미리 떼니까. 두 번째,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때 조금 내고 나중에 조금 내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할 일을 사장님이 대신해 주니까 조금 이런 게 징세 비용이 그 다음에 일이 줄어든다. 나라 입장이겠죠.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평준화 가능하다. 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돈이 필요할 때는 미리미리 뜯어다가 나라에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네 가지 부분 내용 읽어보시고 저번 시간에 다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미리 뜯어가는 종류에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었고 예납적 원천징수가 있었다. 완납적은 진짜로 떼가고 끝 종결. 근데 얘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떼간다. 나중에 좀 더 떼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너한테 40만 원을 세금을 떼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다 떼가는 거. 예납적은 처음에 20 떼고 나중에 세금 낼 때 한 번 더 내라 20 이렇게 떼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 떼가는 것을 예납적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고 완납적은 한 번에 다 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장님은 여기 있네.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은 즉 사장님이 여러분들의 소득을 월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미리 떼간다. 그것을 사장님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돼요. 누가 납부한다고? 그렇지. 사장님이 납부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과세 기간과 확정 신고가 있어. 과세 기간은 세금을 매기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언제부터 했죠?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언제까지? 5월달에. 내년 5월달에 내는 겁니다.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몇 개월 동안 실패해라? 그렇지. 6개월 안에 실패하고 세금 내고 죽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한 날은 출국인 전날까지 세금을 다 내고 떠나라 라고 했어요.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내야 되냐? 자, 거주자는 주소지.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네가 돈 본 곳에 관련된 세무서에 갖다 내라 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득세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는 객관식 한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소득세 특징. 자, 먼저 소득세의 특징. 소득 원천설 반대말이 뭐였죠? 그렇죠.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은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것만 소득으로 하고 그것만 세금 낸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가? 그치. 기타 소득 같은 거. 기타 소득은 뭐가 있었죠? 복권 당첨. 복권이 당첨됐으면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은 것은 너의 재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세금 내게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소득 원천설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득만 세금 내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두 개 반대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열거주의는 열거된 소득, 즉 소득세에 적힌 소득만 세금 내게 하겠다. 반대말이 뭐겠죠? 포괄주의예요. 포괄주의는 우리가 법인세에서 쓰는 거고 열거주의는 소득세에서 쓰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자, 그런데 소득세는 열거주의지만 이자와 배당은 너무나 다양한 유형들이 많아서 세금 안 내려고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돼. 이자하고 배당은 전부 다 벌면 무조건 내 라는 포괄주의를 도입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외 규정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세금은 개인 단위로 내야 돼요.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냅니다. 많이 벌면 많이, 적게 벌면 적게 이렇게 낸다고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인적 공제라는 거 빼주는 제도가 있다. 차감시켜주는 제도가 있다. 네가 내야 될 세금은 너의 그 상황,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세금을 빼주겠다. 이런 거죠.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한 소득공제 제도라는 거. 능력에 따라서 사람이 처해 있는 뭐 적어볼까요? 사람이 처해 있는 뭐 상황을 고려해서
세금을 차감시켜주겠다. 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기간은 1년이라겠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번 돈입니다. 자, 직접 신고 납부해야 돼요. 신고하고 납세해야 돼요. 스스로 본인들이 해야 돼요.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진과세예요. 7단계예요. 몇 퍼센트부터? 그렇지. 6%에서부터 몇 퍼센트까지? 그렇지. 42%까지 7단계예요. 그 7단계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약한 부분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수업한 부분이고, 이제 또 강의로 또 다음 이번 시간 또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세무실무 우리 이번에 복습한 거 이어서 한번 오늘 수업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 것까지 잘 다운받으셔서 밑줄 잘 보시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한 수업 내용은 다시 등교 개학하면 다시 하지 않아요. 다 배웠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실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범위가 전부 다 시험 문제에 다 나오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2번, 3번 반복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질문은 회계의신 카페에 질문해 주시면 되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댓글 꼭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기서 복습했고, 이제 오늘은 소득세의 종합소득,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한번 좀 파악해 볼 건데요. 우리 회계원리 시간에 배웠던 IS, 손익계산서, 그리고 BS, 재무상태표, 이런 것처럼 우리 세무회계에서도 계산하는 어떤 쭉 식이 있어요. 그 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식이 우리 소득세 전체의 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틀을 좀 알고,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소득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 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일단 우리가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몇 가지죠? 6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즉 6가지. 2배, 4, 근영, 기, 그리고 퇴직, 양도는 분류 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종합 과세되는 소득만 6가지 적어볼게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그 다음에 연금 소득. 자, 기타 소득, 이렇게 총 6가지의 종합 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암기하셨죠? 2배, 4, 근영, 기,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열거된 소득, 우리 열거주의죠? 열거된 소득은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거주자, 오케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된다. 6%에서 42% 구간에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통장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붙죠? 그게 이자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을 사면 나중에 그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이 뭔지는 이미 1학년 2학년 다 배웠으니까 넘어갑니다. 주식을 사면 나중에 이자 같은 배당이 나온다. 그 다음에 사업은 장사하는 사람들, 뭐 김밥 가게나 빵 가게 뭐 이런 거 해서 돈 버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고, 우리처럼 선생님처럼 월급 받는 직원들, 근로자들은 전부 다 근로소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내년부터 근로소득자가 되겠죠?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이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소득이에요. 그렇죠? 뭐 장사에 돈 벌거나 아니면 월급으로 돈 벌거나 이거밖에 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가적인 얘기고, 자, 연금은 어떻게 해요? 늙어서, 그러니까 60세, 65세 되면 늙잖아요. 근데 퇴직하고 나서 연금 받잖아요. 자, 그러면 연금, 그때 받는 연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었을 때는 해당되지 않는 소득이죠. 기타 소득은 그 이외에 뭐 일시적이나 뭐 우발적으로 뭐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소득들을 전부 다 기타 소득으로 몰아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업소득 아니면 근로소득밖에 없습니다. 장사해서 돈 벌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뭐 있나요? 다른 게 잘 없습니다. 장사해서 돈 벌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선생님도 직장 다니거나 선생님 이런 게 다 없어요. 선생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도 거의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퇴직할 때까지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거예요. 0, 0, 0, 0, 0 이거는 이걸로 연봉 받는 거죠. 세금 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6가지 종합 과세되는 소득을 일단 1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 건지 쭉 계산합니다. 요건 요거대로 계산하고 요건 요거대로 계산 다 각각 계산해서 더하는 거예요. 싹 다 더해서 곱하기 세율 때리는 거예요. 저번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서 곱하기 세율 해서 뭐 뺄 거 빼주고 나서 소리 낸다라고 했지만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볼게요. 자, 월급쟁이 근로하는 사람이 월급을 받았대요. 그러면 그 받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다 빼는 게 아니에요. 다시 받는 돈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왕창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건 세금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냐면 비과세라고 불러요. 비과세. 그러면 그래서 빼기 비과세 빼기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를 배웠잖아요. 먼저 떼가고 끝내버리는 거. 즉 내가 세금 낼 게 있대요. 근데 미리 떼가버렸대. 그럼 빼야지. 그치?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미리 떼가는 게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500만 원밖에 없잖아. 난 안 번 게. 그러면 500만 원 뺀 거는 빼야지. 안 빼면 2천만 원에 대해 세금 또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 된 거나 아니면 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다. 과세는 세금을 매기다라는 거니까 B는 아니다.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아니었다. 그런 게 따로 적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런 게 적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네가 번 연봉에서 빼줄게. 왜? 돈을 많이 번다고 치면 세금 많이 내야 되니까 거기서 빼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빼면 총급여라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총급여. 여기 연봉에서 이런 것들을 빼면 그 돈을 총급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총급여. 네, 총급여.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인데 요 두 개를 빼니까 1,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만 원이 총급여다. 총급여라는 거죠. 총급여. 자, 그러면 총급여가 1,500이니까 총급여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빼주대요. 왜냐면 내가 여기 그래요. 그 근로소득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준대요. 자, 공제라는 말 나왔죠? 공제. 뭐죠? 빼준다는 거였어. 빼준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준대요. 왜 이런 거 빼주냐면 자 볼게요.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빼줬다. 그리고 나는 1,500만 원으로 이제 세금에 낼 대상이 된 금액이 1,500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얼마만큼 또 빼준대.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까지 다니고 아니면 특수학원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취업했는데 그걸 다 세금 걷어가면 나도 못 먹고 사냐. 그래서 일정 부분만큼은 내가 안 벌었다고 쳐줘. 나가 1,500 벌었거든? 그런데 1,000만 원 안 벌었다고 쳐줘. 500만 원어치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면 안 되겠니? 라는 거야. 다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뭐냐면 근로소득이 있는데 내가 2천만 원이지만 1,000만 원 정도는 네가 안 번 걸로 할게. 안 번 걸로. 왜? 그동안 노력을 막 했잖아. 그거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빼줄게. 빼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빼줄게. 나라에서는. 왜? 그동안 그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의 대가가 있으니까 좀 빼주겠다 이거. 근로소득 공제. 그래서 빼주는 건 다 좋은 겁니다. 빼주는 건 세금 적게 내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걷으니까 별로 안 좋겠지만 우리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빼주는 거야. 일부분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자, 예를 들어볼게.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뺐다. 그럼 1,500이 됐다.
1,500에서 예를 들어 500만 원 또 뺐다. 그러면 1,000만 원이 나왔다. 그 1,000만 원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근로소득과 여기는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말이에요. 근로소득은 이런 것들 안 뺀 거, 이런 것들 다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다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요렇게 계산 구조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도 요렇게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도 빼기 비과세, 빼기 뭐 분리과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얘도, 이자도,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얘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냥 비과세밖에 없어요. 비과세. 그래서 사업소득은 빼기 비과세 밖에 없어요. 자, 연금도 마찬가지. 얘랑 이렇게 같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뺀 금액을 뭐라고 부르냐? 뺀 금액, 뺀 금액, 뺀 금액, 뺀 금액, 뺀 금액 이렇게. 자, 이자 소득의 뺀 금액은 뭐냐면 총 수익 금액이라고 불러요. 얘도 보고 얘도 봅니다. 이렇게 똑같이 총 수익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좀 달라요. 총 연금 소득이니까 총 연금이라고 부르고, 얘도 총 수익 금액. 총 수익 금액이라고 부른다. 용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체 소득에서 각각의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각각의 총수익 금액이 된다. 근데 이름이 얘들은 총수익 금액, 얘는 총급여, 총연금 이렇게 부른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로소득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구조가 6가지인데 각각의 비과세, 분리과세 뺀다. 물론 얘는 분리과세 없지만 분리과세 뺀다. 그리고 거기 빼면 총급여가 된다. 보통은 총수익 금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얘는 빼주고, 얘는 여기는 오히려 여기는 요 두 가지 소득은 플러스 이렇게 좋다. 여기서는 빼주는 게 없습니다. 빼주는 게 없고 그냥 바로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자 소득 금액. 근데 요 주식은 플러스 오히려 빼주는 게 아니고, 빼주면 좋다 했잖아요. 빼주는 게 아니고 플러스 해준대요. 플러스. 뭐냐면 이거는 귀속법인세라고 해서 오히려 더해주는 게 있어요. 더해주면 안 좋은 거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더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좀 특별한 건데 나중에 깊게 공부하면 그때 배우는 하고 빼고, 여기서는 또 빼주는 게 빼기 필요경비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번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에서 빼준다고. 비용 같은 거죠. 이게 수익이면 이게 비용인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수익이면 그건 뭐라고요? 비용.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으로 세금 때려야죠. 수익에서 비용 빼서 당기순이익으로 비용 때려야 되니까 이게 비용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우리 근로자들은 돈 버는 건 있지만 쓴 것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빼준다는 거야. 그동안 노력한 거에 대해서 빼준다는 거지. 내가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사고 노트도 사고 다 사서 돈을 썼어. 근데 내가 지금 돈 벌었다고 다 걷어가? 그럼 안 되잖아. 좀 빼줘야지. 빼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빼주는 게 있어요. 연금,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른 겁니다. 연금 소득 공제라고 해서 연금을 받지만 일부분을 좀 빼줄게. 세금 너무 많이 내지만 빼줄게. 라고 하면 빼주는 거. 기타 소득도 있어요. 기타 소득도 이름이 필요경비라고 불러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용어는 다른데 아무튼 빼준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 소득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분리과세 뺀다. 이름은 다르지만 총 수익금액이나 총 급여가 있다. 거기서 또 빼준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좀 빼준다. 얘는 더해준다. 좀 빼준다. 그리고 나서 쭉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거고 얘는 뭐였어요? 그렇지. 사업 소득 금액. 얘는 사업 소득 금액이 되는 거야. 얘는 근로소득이고 얘는 뭐였어? 당연히 그렇죠. 연금 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총 6가지의 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기는 소득, 여기는 소득 금액이에요. 다시 여기는 소득, 여기는 소득 금액. 다른 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하나 예만 들어볼게요. 내가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연봉이. 그런데 빼야 될 세금들이 있대요. 너는 돈 벌었지 2천만 원. 근데 그 중에 뭐뭐는 네가 안 벌었다고 쳐줄게 라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은 빼주면 그 돈을 총구매라고 부르고 그동안에 네가 노력한 대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빼줄게 라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온 돈이 근로소득 금액이다 라는 거지. 자, 다시 2천만 원이었다. 500만 원 빼줘서 나는 1,500만 원이 있다. 1,500만 원에서 내가 그동안 노력 대가가 5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빼고 나는 1,000만 원만 벌었다고 쳐준다. 1,000만 원만 벌었으니까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면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 얼마 벌었는데? 2천만 원 벌었는데. 이해됐죠?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잖아. 적게 벌면 적게 내고. 근데 이건 줄었으니까 적게 번 것처럼 된 거잖아요. 실제로는 2천만 원 벌었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위에 있는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계산할 때. 나는 월급쟁이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도 요거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근로소득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근로소득.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장사, 옷가게를 하거나 뭐 장사를 할 사람들은 요걸 알아야 돼. 요거를. 그쵸? 근데 월급쟁이가 될 사람들은 요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 늙어서는 뭘 알아야겠어? 요걸 알아야겠지. 그쵸? 60을 넘어가면 연금 받아야 될 때. 그리고 예를 들어 본인이 복권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기타 소득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볼 거예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또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종규가 유명하잖아요. 회계 신이잖아요. 그래서 유명하니까 월급도 받지만 어디 다른데 어디 뭐 특강을 나간다. 어디 특강을 나가서 돈 벌었다. 그게 기타 소득이면 특강을 나가서 돈 벌었다. 그러면 여기에 기타 소득이 생겨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종규가 통장에서 이자도 받았다. 그럼 요거까지 한꺼번에 3개를 더해서 세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요렇게 전부를 싹 더하면 이거를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요. 종합소득금액. 아까 저기 종합과세되는 소득. 얘는 소득금액. 오케이? 자, 이걸 싹 더하면 내가 근로소득 1,000만 원에, 이거 200만 원에, 이거 100만 원에 이렇게 싹 더해요. 싹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된다. 이런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자, 그럼 종합소득 금액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치? 1,000만 원.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총 얼마야? 1,200만 원. 그럼 이게 종합소득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1,200만 원. 자, 거기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빼준대. 계속 빼줘. 세금 적게 내라고 계속 빼준대요. 뭘 빼냐면 종합소득 공제 빼준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또 빼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빼주는 게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빼주겠대.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빼주겠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빼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때는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지. 1,000 이렇게 1,000만 원이 과세 표준이다 이거야. 이 돈이 나오면 이 돈에다가 곱하기 우리가 드디어 세율을 곱하는 거. 세금을 내야 돼.
비율 6%에서부터 42%까지 세율을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세율을 곱한다. 몇 세분되면 되겠지? 그럼 끝이겠지? 아니, 끝이 아니야. 계속 여기까지 써야 돼. 여기까지. 미안해. 여기까지 써야 돼. 세율을 곱한다. 자, 세율은 볼게요. 세율은 총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치? 6%에서부터 어디까지? 42%까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거예요. 그걸 곱해. 그러면 이제 세금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드디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산출세. 계산해서 나왔다. 세금이. 계산해서 세금이 나왔다 이거지. 6% 곱했으니까 이거 내면 되는 거예요. 내면 된다. 아니다. 여기서 또 빼준대요. 또 빼준대. 산출세가 나왔어. 근데 그 여기서 또 빼준대요. 그게 뭐냐면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자, 세액 공제 또는 세액 감면 빼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과세표준이라고 했어요. 과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빼주는 건 과표라고 부르고 세율을 곱해요. 그러면 세액이 나왔어. 세액이. 거기에서 또 빼줘. 세액을 빼준다. 세액에서 또 빼준다. 세액 공제. 빼주면 아무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근로자한테는 많이 빼준다며.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빼준다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뭘? 세금 낼 거예요.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결정세액. 자, 정확히 말해서는 뭐 종합소득 결정세액인데 상관없습니다. 결정세액이라고 아시면 되고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되고 이제 결정했잖아. 세금을 결정했으니까 내면 되는데 여기서 또 빼준대. 아니면 더 해준대. 뭐가 있냐면 플러스 더할 게 뭐가 있냐면 야, 너 잘못한 거 있어? 세금 안 냈어 그동안? 안 되겠어. 너 뺨 때려야 되겠어. 에이 하면서 혼내는 것을 진짜 때리면 안 되겠죠? 이걸 가산세라고 해요. 혹시 너가 잘못한 게 있어 그동안에? 그럼 너 벌금 내야 돼. 가산세. 만약에 잘못한 거 없으면 벌금 안 내도 되는 쪽 이게 없겠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예납적 원천징수에서 미리 떼가는 거 있잖아. 미리 떼가는 거. 미리 떼간 것을 또 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빼주는 거야. 미리 떼간 게 있다면 그것을 기납부,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빼면 좋다 했다. 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준다. 왜? 미리 납부했으니까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너무 많으니까 좀 미리 좀 낼게요. 미리 낸 게 있대요. 그러면 미리 빼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여러분 끝났어요. 납부세액이라고. 납부세액이 나와요. 이제 이거 세금 내면 돼. 어디다 내요? 우리 어디다 내요? 저기서 냈잖아. 그치? 거주자는 어디다가? 주소지 관한 세무서 내면 돼요. 누가? 내가 스스로 내야 돼요. 스스로 이렇게 계산해서 스스로 내야 된다니까.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어 이거? 쌤 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어른이에요. 내년부터 어른이잖아. 성인이잖아. 성인이면 성인답게 해야 돼요. 스스로 계산해서. 저번 시간 배웠죠? 스스로 계산해서 스스로 납부해야 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모르면 박정희 찾아오세요. 내가 계산해주고 돈 내야 돼. 하지만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거야. 납부세액.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세무서의 계산 구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선생님 그건 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 못 외웠잖아. 제일 위에 뭐부터? 총 매출액, 순 매출액부터 해서 쭉 단기순이익 못 외웠잖아. 근데 다 외워졌잖아. 이것도 외우면 된다. 근데 이번에 크게 한번 외워볼까요? 볼게요. 몇 가지 종합소득? 6가지 종합소득. 열거된 소득은 8가지지만 종합소득은 6가지. 그 중에 근로소득만 중요합니다. 요거 몰라도 돼. 일단 요거 외우지 마. 오케이. 요거 외우지 마. 요 3가지 외우지 말고 요 2가지, 3가지 외우지 마세요. 일단 요거만. 왜? 우리는 다 월급쟁이 될 거니까. 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봉, 이게 연봉이라고 보는데 연봉이 있으면 뺄 거 빼주고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오케이. 여기까지 연기. 뺄 건 빼주고 근로소득 금액이 된다. 거기서 만약에 다른 게 있다면 다른 것까지 싹 더해야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거기서 공제라는 걸 또 빼준다. 그러면 나는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걸 과표,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고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면 그 세액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또 빼준다. 세액 공제. 빼주는 게 또 있대요. 빼주면 좋은 거니까. 일단 좋은 거잖아. 자, 빼주고 그다음에 세액을 결정하고 그리고 네가 잘못한 거 있니? 벌금 좀 내주겠니? 그다음에 아니면 네가 미리 낸 거 있으면 이거 빼줄게. 그리고 나서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 이걸 스스로 해야 한다니까 스스로. 내가 누가 해주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한다고. 어떻게 할 거야? 나 몰라 이제. 좀 가르쳤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소득세 계산 구조를 끝내고 이 세율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세율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세율 예전에 계속 뒤로 미룬다 했으니까 볼게요. 6%부터 42%까지 낸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돼요. 상식이야. 자, 1200만 원 만약에 내가 연봉이 1200만 원이다. 여기 과표 이게 1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4600만 원이다. 아니면 8800만 원이다. 아니면 1억 5천이다. 아니면 3억이다. 아니면 5억이다. 구간이 이렇게 나눠준대요. 1200, 4600, 8800, 1500, 1억 5천, 3억, 5억이에요. 총, 요 밑에는 6%의 세금을 내야 돼요. 내가 연봉이 1200만 원이야. 그럼 너는 번 거에 6%만 내. 이거예요. 만약에 요 사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5%의 세금 낸대요. 내가 4,600만 원 이하 번다. 그럼 15% 세금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 나는 8,8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25%의 세금을 24%의 세금 낸대요. 24% 세금.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사이다. 그러면 35%의 세금 낸대요. 35%. 그 다음에 나는 3억 이하다. 그러면 38%의 세금 낸대요. 8%. 그리고 3억에서 5억 이하다. 그러면 40%를 내고 만약에 5억을 이상 번다. 그러면 42%의 세금을 낸대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7단계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 연봉이 3천인데요. 그러면 여기 15% 구간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15%. 그리고 5억 이상 번다 그러면 40%. 번 거에 40% 상당히 많이 내는 거죠. 번 거 절반 가까이 내는 거잖아요. 그쵸? 요 세율은 많이 바뀌었어요. 쌤이 처음에 세법 공부할 때는 5단계 밑이었는데 이게 점점점 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년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과표가 요 금액이 맞춰지면 요 금액대로 곱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전체적인 그 전체 구도를 잘 보시고 일단 좀 암기할 부분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처음에 같은 분들은 나중에 쉽거든요. 이 처음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차면 되면 안 나오잖아. 그것만 너무 좋잖아요. 붕괴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쭉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요 세우는 참고만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건 외울 필요 없어요. 요걸 알아야 돼. 오케이. 알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오늘 올라가고 여기까지 반드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트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